네, 저 오늘 처음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거의 어제 한 3, 4시간, 오늘도 한 4시간을 썼는데, 해놓고 나서, 그렇게 안 써? 그러니까 평일에 조금 했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진짜 없다 보니까 주말에 좀 했는데, 느꼈습니다, 이게. 이거 읽는 거랑 듣는 거랑 완전 다르구나, 이 발표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지. 한 사람이 되는 개만 보시.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지용이 형 저희 시간여행자 필독 도서를 다 읽고 처음으로 추천받은 이 2권의 책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이게 인류 진화 역사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 고고 유전학으로 풀어낸 책인데 읽다가 호모 이브리스는 어떻게 읽었어요 끝까지. 근데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네, 완전 안 들어왔어요. 믹스처는 호모 이브리스는 네. 이야기처럼 전개되는데 믹스처는 동아시아 DNA 어떻게 됐나 딱 유럽 어떻게 됐나 딱 이거 네. 어떻게 됐나 딱 되게 두 개 다 끝내주는 책이었어. 그래서 이 유전자 염색체와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정도 수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책을 내려놓고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게 저희 처음 들어와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필독 도서를 제가 쭉 읽었는데 사실은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하고 거의 쉬는 날이 없어서 이 발표 준비가 되게 부담됐는데 왜 공부를 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겠냐라고 느꼈냐면 이 최근에 지용 형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이번에 느꼈어요. 되게 한 6, 7개월을 되게 재밌게 열심히 책을 읽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 책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딱 돼 있어서 이걸 읽으면 몇 번째 칸 이렇게 딱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그냥 계속 흩날려지고 휘발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발표를 하면서 무조건 내 시간을 쓰지 않는 이상은 이게 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또 공부법 단계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저는 지금 2번을 하고 있던 거였죠. 맥락은 잡고 흐름을 가져가서 공부는 했지만 뭔가 이 암기하고 누군가한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문외한들한테 발표를 하는 이 마지막 단계의 수준의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느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우선 제가 발표를 할 순서는 그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 인류가 탄생한 그 역사를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처음은 어떻게 생겨났지? 그래서 그 처음이란 건 결국 빅뱅을 가야 되는 거고 그 빅뱅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나 물론 제가 이 내용을 다루지 않을 건데 그냥 그 시간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정확한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가늠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걸 좀 짚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영장류가 속해져 있는 더 큰 단계인 포유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기까지 좀 짧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고인류 출현, 그래서 호모 속의 출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보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억년, 뭐 100만 년, 만년 이런 시간이 내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시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점을 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탄생돼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건과 지질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있었고, 그 끝에 와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집인 용산구에서 동쪽으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좀 비교를 공간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1m가 10만 년이라는 측정이 되고 1km가 1억 년이라는 그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가 탄생해서 현재까지의 거리는 이태원에서 정선까지 간 수준이고 지구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는 한 양평 정도 간 거더라고요.
그러면 인류가 탄생해서 지금까지는 도대체 얼만큼이냐? 3m입니다. 문을 이제 열고 나온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고 조금 더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환경에서 진짜 이제 막 시작한 종인데 지금 다른 행성으로 이주까지 고민을 하는 엄청난 진화를 겪고 그 순간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모 히브리스라는 책의 부제가 인류 그 거침없고 오만한 존재의 짧은 역사라는 것인데 사실 얘는 제가 한 10% 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걸 책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3월 말 4월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지영 형님이 한번 공부를 해봐라고 했던 게 이 지질련 대표를 외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단기 암기처럼 어떻게든 해서 뭐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거의 처음 보는 수준의 다시 그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반복 공부 그리고 그거를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려봤을 때 정확한 시간 그리고 이 그래프도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된다. 정확하게 시간과 이 간격도 맞춰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더 이해가 됐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홀로세라는 신생대 맨 마지막 제4기 쿼터너리의 이제 홀로세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지용이 그려주신 그 지질련 대표를 엑셀로 옮겨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좀 외웠었는데 초반에는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 공부하면서 다시 좀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노란색 표시 보시면 저희는 지금 이제 이 현생누대에서 이 신생대에서도 제4기에서 이렇게 홀로세에 살고 있고 사실 인류가 최초에 출현했던 시기는 이 플라이스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하면 저 맨 앞에 있는 건 빼는 게 나아요. 프리캄브리아하고 프리캄브리아는 뭐냐면 캄브리아 이전 시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캄브리아가 피리어드잖아요. 그러니까 선사 시대, 역사 시대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걸 오히려 없애는 게 저거는 아예 저것도 오히려 헷갈려서. 네. 그래서 뭐 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저 쓰면서도 확실히 좀 확신이 안 가는 것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지질련 대표상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을 한번 짚고 싶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포유류가 무엇이고 그래서 영장류랑 유인원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제 지금 우리의 존재를 학명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많은 구분값들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계에서 쭈쭈쭈쭈 가서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이제 우리가 종으로서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종이라는 걸 한번 보고 싶었고. 그래서 포유류란 무엇이냐?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포유류. 남진이 혹시? 새끼를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게. 맞아요. 그래서 한자를 한번 보니까 먹일 포의 젖유, 무리류라 그래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는 무리를 포유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포유류 이전의 생물의 번식 전략은 이제 수정이 되면 그 성체로 성장하는 그 성공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알을 막 미친 듯이 뿌리는 그런 전략에서 이제 수정된 알을 몸 안에 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출생을 하고 그다음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젖을 먹이면서 이제 키워나는 그런 전략으로 바뀐 거죠. 그 전략이 왜 생겼냐를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 포유류가 출현했던 시기가 2억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공룡이 지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이제 지배자였던 공룡을 피해서 살았어야 됐고 되게 작은 설치류처럼 탄생이 됐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공룡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두울 때 움직였어야 됐기 때문에 색 구별의 중요성이 감소돼서 삼원색에서 이원색으로 퇴화가 되고 그리고 어두울 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각 기능 대신에 청각, 후각 이런 기능이 향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털이라는 거를 갖추게 됐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제 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파충류 대비 이 포유류가 그 뇌의 비율이 크다고 해요. 신체 조건에서.
그래서 그 뇌가 커지면서 의식 세계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충류처럼 큰 몸집을 가진 뭐 신체 무기를 강화하기보다는 행동 양식을 발달시켜서 생존과 번식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게 그 이제 파충류가 지배하던 6,600만 년 전쯤에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저희 백악기 고진기의 대량 멸절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나보다 센 놈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훨씬 더 개체 수도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하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장류가 그럼 어떻게 발생됐는가를 좀 보면 이제 7, 8천만 년 전에 설치동물과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쥐 같은 그 동물에서 분기가 됐고 이제 신생대 초에 영장류가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기후였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그 평균 온도표를 가지고 좀 만들어낸 자료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그 이제 신생대에서 속시식물, 그러니까 꽃으로 번식하는 속시식물이 중생대에 등장해서 신생대에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가 됐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고진기 때 온난했던 시기가 그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열대 우림이 저 높은 지역까지 퍼져 나갔겠죠. 그래서 나무가 엄청 많이 생긴 거죠. 아열대 우림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중생대 이해할 때 그 카보니페리스 미시시피한 몇 년인지 기억합니다. 석탄기 미시시피 323 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23 때를 뭘로 외우면 되면 그때가 판게합니다. 판게하고 왜 그때는 엄청나게 더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빙하기로 돌입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지방에 대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구가 거기에 얼음이 생기고 지구 전체적인 기온을 낮추는데 지금 대륙이 어디 있죠? 지금 그게 대륙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그게 대륙 있죠? 남극 대륙. 지금. 북극은 대륙이 아니에요. 북극 해입니다. 거기는. 거기 대륙 없어요. 북극에는. 남극은 대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이스토세에 빙하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지구 한마디로 신생대에서 가장 추웠던 시기가 출현한 이유가 뭐냐면 남극 대륙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1억 8천 년 정도 됐을 때 인도판하고 그때는 인도판하고 거기 뭐죠? 마다가스카르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떨어져 나갔다가 올라오면서 둘이 분리되면서 6,600만 년 전 아까 얘기했던 신생대로 들어올 때 1억 8천만 년 떨어졌다가 6,600만 년에 바로 지금 레이니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하스파 플룸이 있습니다. 하와이랑 똑같은 화산이에요. 그래서 화산이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데칸트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공룡 멸종의 두 가지 원인. 한마디는 유카탄 반도에 지금 칙슬룩에 떨어졌던 거 소행성.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가 올라가는 인도예요. 인도 섬. 한마디로 그거랑 똑같이 말해서 호주처럼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하플룸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터져가지고 바로 데칸트렘 6,600만 년. 그런 다음에 5,580만 년에 바로 유라시아판하고 부딪히면서 히말라야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환경에 의해서 이제 이 아열대 우림이 고지역까지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나무 위에서 새로운 환경을 거쳐로 영장류로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무에 그럼 왜 살았냐를 보면 나무는 과일과 아까 기생하는 곤충들이 많기 때문에 먹이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땅에 있는 그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했다고 보고요. 나무 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생겨났는데, 우선 기본에 이제 땅을 딛고 살 때 발이 중요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나무에 사니까 나무를 잡고 움직이는 행동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손의 기능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뼈가 다 일직선으로 가는데 하나 엄지만 이제 왼쪽 양쪽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움켜잡는 능력이 생긴 거죠. 나무 사이에서 이제 이동하기 위하면 당연히 이제 원숭이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거리감각과 이 신체 조건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각이랑 연결된 능력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원색으로 퇴화됐던 그 시각 능력이 다시 삼원색으로 회복이 되고요. 저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적색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파충류는 아까 안 잃었잖아요. 원래부터 적색 봤잖아요. 삼원색 적색을 보는데 새들도 파충류에서 왔기 때문에 걔네들도 적색 보죠. 적외선까지 보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과일 때문에 빨간 과일. 그걸로 그 이론이 제일 지금 그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과일의 성숙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적색과 녹색을 보는 삼원색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됐던 거죠.
반면에 후각은 퇴화가 됐습니다. 이제 후각은 퇴화가 돼서 원래 촉촉하고 이렇게 좀 휘어있던 코의 모양이 이렇게 좀 직선으로 변하고 건조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장류를 크게 곡비 원료랑 직비 원료로 나누는 기준이 된 거죠. 후각망울 퇴화 때문에 우리가 클럽에서 여성들한테 테킬라를 사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페로몬 아니까 얘가 괜찮네. 근데 그 저거 퇴화되면서 시각적으로 그래도 발달시킨 게 어떻게 되죠? 그 침팬지 같은 애들은 아예 원숭이들은 엉덩이가 봤잖아요 그때 엉덩이가 막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 나 지금 너하고 같이 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인간은 그거 안 되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무지하게 싸잖아요. 맨날 그냥 세대. 그래서 시각이랑 이 공간지각력 향상되면서 원래 포유류는 뇌가 신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더 기능까지 향상이 되고 뇌 크기가 증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사회성 증가, 유대감을 갖춘 무리 생활을 일으킨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 시간 순으로 좀 보면 팔레오세 에오세 때 아열대우림 고위도 지역 확장이 됐고요. 이게 5,600만 년 전. 이 시간 수는 한번 나중에 제가 뭐 자료를 공유하든지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런 순서대로 이제 움직였고 이거가 이제 이 호모 히브리스라는 책 첫 장에 나오는 그 지구 이제 평균 온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여기랑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2억 년 전에 이제 포유류가 처음 출현하고 그 다음에 6,600만 년 전에 이제 포유류 개체수 증가, 나무의 영장류 진화. 3,400만 년 전에 이제 할렘건조기에서 이때 대량의 좀 멸종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살아남는 애들만 이제 남은 거죠. 그리고 네. 그래서 2,300만 년 전 이제 마이오세 때 아프리카 동부 쪽에 유인원이 처음 출현이 되고요. 1,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유라시알이 연결됐을 때 이때 진출을 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400만 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오랑우탄이라는 게 분기가 되고 그 다음엔 고릴라, 그리고 마지막 600년 전에 침팬지로부터 인간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자료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600만 년 전에 침팬지랑 그래서 가장 DNA가 차이가 적은 동물이 침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됐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그런 고인류가 어떻게 진화가 돼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